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자메이카.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레게 음악, 반말리, 그리고 카리브의 그 뜨거운 태양을 생각하실 거예요. 자유로운 리듬이 넘치는 그런 낙원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태양의 섬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태양을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상하고도 슬픈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양과 음악의 나라에서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인 피부를 스스로 허물면서까지 태양을 피해야만 했을까요? 그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요, 이 모든 현상을 그냥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예뻐지고 싶다 이런 욕망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새겨진 가난이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한 아주 처절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부 표백, 즉 스킨 블리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백 화장품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정체도 모르는 화학물질, 수은이 들어간 불법 크림, 심지어는 옷에 묻은 때를 빼는 세탁비누까지 동원해서요, 피부를 말 그대로 벗겨내는 것에 가까운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니, 근데 원래는 빈민가에서 몇몇 사람들만 몰래 하던 이 관행이 어떻게 자메이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자메이카의 심장과도 같은 대중음악, 댄스홀, 그리고 단 한 명의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댄스홀의 제왕으로 불리는 바이브즈 카르텔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몰라보게 밝아진 피부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자 자메이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가 던진 충격파는 어마어마했죠.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이 피부 표백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연예인 한 명이 외모를 좀 바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두운 골목 안에서 소수만 알던 일이 대중문화의 가장 밝은 무대 한가운데로 그냥 터져나온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걸 계기로 스킨 블리칭은 훨씬 더 과감한 스타일이 됐고 또 아주 뜨거운 사회적 논쟁이 됐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을 딱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케이크 솝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는 빨래비누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피부의 얼룩, 그러니까 가난의 흔적까지 싹 지워준다는 환상이랑 겹쳐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빨래판 위에서나 쓰이던 게 사람 얼굴 위로 올라온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댄스홀 문화가 뭔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댄스홀은 그냥 클럽 음악 그 이상입니다. 자메이카 빈민가의 힙합이자 패션이고 또 생존 방식 그 자체죠. 이곳의 룰은 아주 간단해요. 평범하면 그냥 묻히는 거고요. 튀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이 마지막 남은 광고판이 되는 거고 피부색을 바꾸는 건 나 좀 봐줘 하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밝은 피부를 욕망하게 된 걸까요? 이제 이 현상의 더 깊은 뿌리, 자메이카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컬러리즘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흑인 대 백인, 이런 식의 인종차별, 즉 레이시즘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같은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피부톤이 밝을수록 더 높게 쳐주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계급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는 아주 오래전 식민지 시대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인은 지배자, 흑인은 노동력이었죠. 그리고 1962년에 자메이카가 독립을 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이 계급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밝은 피부는 여전히 더 나은 삶, 더 많은 기회와 연결되는 일종의 문화적 암호로 남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피부는 일종의 가짜 이력서가 되어버립니다. 밝은 피부가 학벌이나 재산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거죠. 현실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먼저 사회적으로 승진을 하는 셈이랄까요? 하지만 이런 잔혹한 마술 뒤에는요, 반드시 끔찍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담보로 치러야만 하는 대가였죠. 불법 표백 제품에 들어있는 수은, 하이드로퀴논 같은 독성 물질은요, 피부를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립니다.
피부가 막 종이장처럼 얇아지고요. 흉측한 반점이 생기고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죠. 더 심각하게는 신장이나 신경계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부는 그냥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성벽이라고요. 그런데 스킨 블리칭은 그 성벽에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성벽의 벽돌 자체를 하나씩 빼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몸의 방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이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2007년에 자메이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보건부가 대대적인 공익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캠페인 슬로건이 뭐였냐면 피부를 죽이지 마세요였습니다. 와, 정말 나라가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호소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부가 불법 크림을 단속할 수는 있었지만 더 나은 삶을 향한 그 간절한 꿈까지 압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아이고 참 이상한 나라네 하고 끝내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이 거울을 우리 쪽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용하는 단어나 방법의 강도는 좀 다르지만 어딘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린 톤업, 화이트닝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요. 필터로 피부를 더 밝게 보정하고 백옥 피부, 우윳빛 피부를 최고의 칭찬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자메이카의 그 위험한 표백하고 한국의 미백 화장품을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적 코드, 그러니까 밝은 피부가 더 깨끗하고 더 우월하다는 이 무의식적인 믿음이 과연 우리와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이 비극의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회가 특정 피부색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개인은 그 낙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그 싸움의 대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스란히 자기 자신의 몸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이죠. 그들이 지우려 했던 건 자신의 인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달라붙은 가난이라는 꼬리표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의 피부를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피부 위에 세상이 새겨놓은 가난, 무시, 차별이라는 그 잔혹한 낙인을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피부색이 계급이 되어버린 사회의 슬픈 자화상. 이건 과연 자마이카만의 이야기일까요?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